안녕하세요. 음악장비 전문샵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 개최한 스튜디오 원 6 출시기념 이벤트 영상입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이노듀오의 코어 반가웠어요. 역대급 푸짐한 경품도 준비된 멋진 파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출시한 스원 6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 원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오디오 엔지니어 한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스튜디오 원 포럼 코리아 사이트 아시죠? 네. 그 사이트랑 또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그리고 뭐 제 채널 스튜디오 전산실 통해서도 이제 종종 뵀는데 뭐 영상 업로드하고 또 지난 2년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웨비나 또 진행을 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좀 간단해요. 그냥 스튜디오 원 6에 어떤 신기능들이 생겼나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중간중간에 이런 게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오늘 내용이랑 크게 관련 없어도 되니까요. 또 이제 그런 게 오프라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고 들어와 주시면은 예, 제가 잘 어떻게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스튜디오 원 6 다 구매하셨나요? 혹시 안 올라가신 분들? 이게 사실 이제 첫 켰을 때 감격스러운 부분은 한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피드, 세로 작성, 열기 이런 부분들. 원래는 이 지난 연초부터 이 사마 D&I의 많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한글화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언제 한글화가 패치가 될까 기다리다가 저도 이제 예상 못하게 딱 6부터 한글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 유저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변화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글판의 용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이제 스튜디오 원 6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심플하게 뭔가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기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템플릿 기능입니다. 6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로 작성 부분이 이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좀 딱딱하고 글자 위주의 뭔가 어려워 보이는 화면이었는데 이 아이콘도 생기고 색깔도 입혀지면서 거기에다 이제 한글까지 입혀지면서 굉장히 뭔가 보기가 좋아졌어요. 가시성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 드롭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예를 들어서 뭐 MR 같은 거에다 보컬 녹음하신다라고 했을 때 레코딩과 믹싱 누르시고 여기다가 MR을 바로 파인더나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올려놔서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한번 데모로 생성을 해볼게요. 레코딩과 믹싱 같은 경우는 생성을 하면 자, 원래는 여기 설명이 딱 떠야 되거든요. 안내가 떠야 되는데 이게 많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안내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포커스가 되면서 이거는 뭐 오디오 트랙입니다. 이거는 녹음 버튼입니다. 그래서 딱딱딱 따라가면서 뭔가 접근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기능인데 이거는 스튜디오 원만의 기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처음 보는 기능이긴 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UI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칸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 뭔가 체크박스가 많죠. 지금 이제 완료, 영어로는 complete인데 이제 번역이 완료라고 됐습니다. 이게 뭐 바뀔 거예요. 기본으로 두시면 툴바가 적어지죠. 기본, 뭐 최소, 그리고 뭐 오디오 에디팅 툴바가 그 사용자분들이 쓰시는 기능에 맞게 나는 이 기능 안 쓴다, 보기 싫다 하는 부분을 숨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인스펙터 왼쪽에 있는 인스펙터들도 커스터마이징 키셔서 이런 부분들, 이거는 제가 송 파일을 새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인스펙터 지금 열려 있는데요. 여기에서 빈칸에 우클릭, 커스터마이징 이런 부분들
네. 밑에 막 사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너무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을 쓰셨을 때 나는 이런 기능을 뭔지도 모르겠고 잘 안 쓰는데 그냥 화면이 복잡해지기만 한다라는 거를 다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거를 뭐 기존에 있는 프리셋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수정하는 순간 사용자 정의라고 해가지고 프리셋이 생겨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저장, 이름 변경해서 저장, 뭐 마이 프리셋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쓰다가도 마이 프리셋 불러와서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숨김 기능인데 재밌는 기능이라서 또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뭐 딱히 엄청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생긴 기능이죠. 네, 채널 아이콘, 트랙 아이콘 기능이 생겼어요. 보시면 여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패너 모양 눌러주시고 트랙 아이콘 표시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빈칸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이거는 드럼 트랙이니까 여기다가 뭐 악기, 드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엘모 뭐 DAW나 뭐 다른 DAW에서 다 지원하던 기능인데 이제 스튜디오 1에도 드디어 생긴 거고요. 제가 놀랐던 거는 꽤 이 그림들이 예쁘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같은 것도 뭐 베이스 꽤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타, 뭐 어쿠스틱 이런 식으로 피아노도 넣어볼까요? 피아노, 키보드에서 이런 식으로 보컬도 넣어볼게요. 뭐 콰이어 싱글, 배경음, 리드 보컬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색깔과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아이콘으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리고 트랙 아이콘과 마찬가지로 이 믹스 채널에도 채널 아이콘이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트랙 아이콘께 거의 연동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또 이제 이런 걸 넣어볼까요? 그 외에 가시면 믹스, 뭐 턴테이블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락 이런 모양을 넣어볼까요? 락.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시성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또 바로 아실 텐데 여기 제가 가사를 써놨어요. 그렇죠? 그날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이런 식으로 1991년으로 날아가 한참 잘 나가던 그래서 요거는 눌러보시면 약간 노래 방식으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날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1년으로 날아가 한참 잘 나가던 30대의 우리 아버지를 만나 이 말만은 전할 거야. 아버지 6년 후에 우리나라만 해 이런 식으로 입력하실 때는 아버지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면 되더라고요. 아버지 6년 후에 우리나라 망해요. 아버지 6년 후에 우리나라만 해요. 사업만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취급이라서 잡고 타이밍 틀어졌다 싶으면 잡고 이렇게 옮기시면은 타이밍이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셔서 이제 폰트 크기 같은 거, 뭐 정렬 같은 거 이제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이제 노래 부르실 때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믹스 부분에서도 좀 많은 좋은 점들이 생겼는데요. 일단은 믹스 오버뷰 기능이 좀 충실하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도 이제 스튜디오 원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창이 떴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 누르시면은 더 정리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 트랙 노트 같은 거는 저는 보기 편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 있죠. 뭐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마이크 같은 걸 보통 노트에 쓰잖아요. 뭐 얘는 뭐 KSM 8로 녹음했음. 이런 식으로 뭐 개인 9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녹음에 대한 정보들 트랙 노트에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전에도 물론 트랙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패너에서 트랙 노트 표시, 채널 노트 이렇게 해서 보통 썼었는데, 아이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걸 저는 굳이 이제 안 키고 그때그때 이거 열어가지고 노트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아진 점이 이 샌드가 보통 지금 작아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조그맣게 왔다 갔다 거리기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전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블 클릭이 되죠. 더블 클릭을 하면 커집니다. 네. 이게 되게 사소한 그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사소한 거에서 좀 편해지는 거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Shift 누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되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약간 프로툴의 커맨드에 해당하는 그런 그 단축키인데 Shift 누르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보시면 펜도 더블 클릭이 먹어요. 그래서 펜이 이렇게 왔다 갔다 더블 클릭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이어드리면은 펜도 조금 스테레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펜을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었잖아요. 보시면 피아노가 지금 스테레오인데 보시면 지금 밸런스라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스테레오 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게 플러그인이 있었습니다. 브라우저에 가보시면은 이펙트에 프리소너스 거 중에 여러 가지 펜 관련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바이노럴 펜이라든지 듀얼 펜 같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 바이노럴 펜, 요런 녀석이나 아니면은 듀얼 펜, 요런 녀석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요 펜 안에 통합이 돼서 더 이상 얘를 굳이 플러그인으로 안 써도 되는 그런 기능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밸런스 대신에 듀얼을 쓰면은 이제 펜이 듀얼 펜이 되죠. 그래서 양쪽 펜을 별도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좋은 게 같이도 움직여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같이 동일한 어떤 벌림 정도를 유지하면서 같이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능이 생겼고 제가 더 좋은 거는 이제 바이노럴 펜이 생긴 건데 간단하게 이제 펜 하나로 조정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넓이를 조정하는 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스 쓰시는 분들은 그 S1 이미저 같은 플러그인 있잖아요. 그 약간 스테레오 감을 좀 넓혀주는 그런 기능을 여기 그냥 바로 네이티브에 박혀 있는 그런 형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틀어서 여기 퍼센테이지가 보이잖아요. 아예 넓힐 수도 있고 아예 좁혀서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러면은 거의 모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은근히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펜 기능이 좋아졌고요. 그 아까 샌드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TAW 같은 경우에는 샌드 펜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샌드 펜이라든지 샌드 어떤 페이더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스튜디오 1만의 해법이 이번에 6에 나왔죠. 그게 바로 이제 페이더 플립입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콘솔 라이브에서 많이 운영해 보신 분들은 이미 이 기능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류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이제 플립을 해서 많이 쓰셨을 텐데 이제 플립이 DAW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 사실은 발표가 됐을 때 이 기능에 제가 가장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채널 믹서 왼쪽에 이런 페이더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게 페이더 플립 활성화인데요. 누르시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페이더 배치가 좀 바뀌죠. 작은 창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믹스에서 홀, 룸, 스네어, 리버브, 딜레이, 플레이트 이렇게 걸었는데 홀만 딱 하면은 이 채널 안에서 홀의 샌드 페이더가 이 메인 페이더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뭐 룸 하면은 룸의 샌드 페이더가 메인 페이더에 올라가는 그래서 플립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 룸을 쓴 게 있고 안 쓴 게 있고 홀을 쓴 게 있고 안 쓴 게 있고 이런데
요걸 또 재밌게 정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화살표 누르셔서 할당되지 않은 페이드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누르시면은 제가 지금 딜레이죠. 딜레이 건 트랙만 딱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 홀만 딱 하면은 제가 홀을 건 트랙들의 그 페이더만 남고 사라지게 숨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더도 크게 보면서 샌드 페이더도 크게 보면서 이 샌드 이펙트에 들어가는 어떤 신호들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뭔가 생각지도 않은 해법이었는데 굉장히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끄고 이게 또 좋은 건 뭐냐면요. 단축키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쇼컷 스튜디오 원이 단축키 이 기능 어사인 기능이 되게 강력한 거 아시죠? 그래서 가셔서 페이더를 치시면 저는 페이더 플립 활성화를 F3, 타겟 선택을 F4로 해놨어요. 그리고 뭐 이전 페이더, 다음 페이더 이런 단축키가 있는데 뭐 이거 두 개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믹스 막 하다가 홀을 좀 크게 조정하고 싶다 제발 저리 거야 하면은 바로 F4 눌러서 홀 하면은 홀만 좀 조정하고 엄마 우리 걱정 말아도 살지 말고 엄마도 몸 좀 챙기면서 살아요 병원도 좀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말만은 전할 거야 이렇게 바로 오토메이션도 그리고요. 이 천사 이 말만은 전할 거야 이 천사 이렇게 좀 재밌게 활용할 수 있겠죠? 끄고 켜고 끄고 바로 선택해서 그래서 이 페이더 플립을 단축키를 지정하셔서 써보시는 거를 그냥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재밌다, 유용하다 라고 하시는 기능 중에 트랙 프리셋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랙 프리셋을 이 기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이 기존에 있던 FX 체인과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은 원래 스튜디오 원에 FX 체인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서트에서 이 화살표 내리면은 이 여러 가지 지금 오버헤드 채널인데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채널에 인서트에 이 화살표 작은 화살표 누르시고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네? 보이시나요? 네. 좀 띄워야겠구나. 제가 이 화면을 묘하게 가리고 있어서 혹시 안 보이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누르시면 여기 드럼스에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가 있을 거예요. 오버헤드 있죠? 이런 걸 누르면 미리 이제 프리셋이 저장된 게 있어요. 그 프리소너스에서 이제 지정한 프리셋이고 제가 만약에 많이 쓰는 애가 있다면 FX 체인에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X 체인 저장 이름은 내 오버헤드 믹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트랙 프리셋이라는 게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트랙을 여러 개의 트랙을 한꺼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타를 지금 여기 트랙이 4개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지금 이건 백킹이고 얘를 뭐 저는 제가 만약에 곡 작업을 하면 통상적으로 기타를 4번 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건 기타 뭐 아르페지오라고 하고요. 얘는 리듬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기타를 항상 칠 때마다 아르페지오도 치고 리듬도 치고 백킹도 치고 솔로도 치고 이렇게 보통 4개를 치는데 이걸 매번 이 상황을 그때그때 저장하기가 힘든 거죠. 그때그때 만들기가 힘든 거죠. 이제 앞으로는 트랙 프리셋으로 이걸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까지 해서 우클릭하고 트랙 프리셋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을 누를게요. 그래서 폴더 트랙 하나, 오디오 트랙 4개, 내 기타 연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쪽에다 하위로 저장을 할게요. 네,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새 송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아이고. 이펙트 쪽에 가보시면 트랙 프리셋이 생겼어요. 브라우저에. 이걸 바로 당겨 오시거나 혹은 더블 클릭해서 새 트랙 추가해서 트랙 프리셋 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제가 방금 저장한 내 기타 연주 트랙 프리셋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저장해놨던 어떤 그 이펙트 상황이라든지 샌드 상황들 한꺼번에 불러와지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FX 채널도 불러져 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샌드 이펙트를 걸어 놓은 것까지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다른 녹음을 하게 될 때는 모르겠지만 일정적으로 내 녹음 패턴이 고정돼 있다 하면은 이 정도 저장해 두시고 쓰시면 작업하시는데 이 트랙 만드는 시간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트랙 프리셋이 좀 매력적인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펙터들에서도 좀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로 EQ거든요. 원래 프로 EQ가 원래 좋았지만 이제 프로 EQ가 2에서 3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미리 다이나믹 EQ를 걸어왔는데 빠져있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딜레이가 있었는데 한번 실시간으로 걸어볼게요. 솔로 기타에다가 걸어보겠습니다. EQ, 프로 EQ 그냥 모양인데 보시면 D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진입하는 버튼이고요. 뭐 저역 같은 거를 물론 지금도 좀 까져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눌러볼게요. 그냥 까져 있지만 여기서 D를 활성화시키면은 트레시홀드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게 돼요. 좀 눌리시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일정 트레시홀드 이상 치는 애를 레인지 몇 가지 컴프레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이거는 솔로 기타잖아요. 그래서 보컬이랑 약간 겹칠 수가 있어요, 대역이. 근데 그런 대역을 좀 정리해주고 싶을 때 이 멀티밴드가 아니라 다이나믹 EQ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컬이 칠 때 보컬 신호에 사이드 체인을 받아서 이 기타 솔로 부분에 쏘는 부분만 감쇄를 시킨다. 이런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이나믹을 걸고 보통 요 대역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어쩐지 안 걸려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다른 트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믹스하다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죠. 왜 이렇게 안 걸리나 했더니 제가 지금 뒤에 있어서 안 들리나 했는데 일단 언두 신공. 스튜디오 원의 장점을 여기서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모든 거에 언두가 돼요. 거의 모든 거에 언두가 됩니다. 그래서 언두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 편집에서 기록을 가시면 보시면은 제가 지금 했던 활동이 이만큼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되게 많이 기록이 되거든요. 75개, 뭐 100개 넘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지 롤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실행 취소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잘못했다 싶으시면 쫙쫙쫙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실수를 설명으로 승화를 시켜봤고요. 자, EQ를 여기다 걸어볼게요. 어쩐지 안 걸리더라고요. 그쵸, 이거 올라오죠? 이거 좀 깎아주고 다이나믹 모드로 좀 깎아볼게요.
제가 지금 스피커가 반대로 있어서 믹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기능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런 것도 좀 까주고요. 보통 1kg에서 뭐 한 4kg 사이 쏘는 부분 이런 거가 보컬을 좀 방해할 수 있거든요. 얘를 다이내믹 모드로 두고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얘 그냥 소스의 신호에 반응해서 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이드 체인을 주는 겁니다. 사이드 체인을 보컬 지금 복스 1이 사이드 체인인데 이거를 받아볼게요. 그럼 안 움직이죠 지금? 보컬을 같이 켜보겠습니다. 잘해야지. 이제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컬이 나올 때 반응합니다. 그리고 보컬이 빠지면은 안 눌리고 그냥 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거 돌아가 엄마를 만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거실에서 그릇 채 새우장을 주무시는 아버지께 잘해야지. 보컬 빠지면은 안 눌리면서 쏘는 소리 그대로 나가게끔. 네. 대강 메커니즘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보컬에서 신호를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르는데 신호를 보컬이 나올 때 그 대역을 다이나믹으로 누른다. 사이드 체인을 받는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 EQ가 요 기능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뒤에서도 생겼죠. 여러 플러그인 중에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 생긴 거인데 어쨌거나 뒤에서 생겨줘서 저는 무척 반갑고요. 성능은 뭐 좋습니다. 평범한 DS인데 이제 평범한 게 좋을 때가 있죠. 네, 슴슴한 맛으로 쓰는 DS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되게 예쁜 모양의 보코더도 추가가 됐어요. 예쁘죠? 네. 이런 식이고 프리소너스 플러그인이 좀 재밌는 기능이 이 프리소너스 로고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즐겁습니다. 네.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다른 악기에도 먹는 거 아시죠? 악기로 가보시면 임팩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에도 이게 샘플러인데 이것도 프리소너스 버튼 누르면은 색깔 바뀌고요. 그리고 샘플 1 샘플 1도 누르면 색깔 바뀝니다. 그리고 그냥 기왕 이 색깔 바꾸는 얘기가 나온 김에 기타 가보시면 엠파이어 요거도 누르시면은 배경이 바뀌어요. 이렇게 즐겁습니다. 이거. 네.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기분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렇고요. 참 아까 샌드에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원래 샌드 펜을 따로 줬어야 됐거든요. 항상 보시면 샌드에 샌드 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타가 요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샌드는 반대로 준다.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똑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가 이쪽에서 나오는데 또 샌드로 간 이펙트가 가운데에서 나면은 그 내가 생각한 위상이랑 정의감이랑은 좀 소리가 달라지니까 똑같이 60으로 보내는 이런 작업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 와서는 우클릭해서 여기 펜을 채널에 고정 눌러주시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 펜을 똑같이 따라가는 이제 A 모사의 P DAW의 FMP 기능인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생겨서
조금 편해졌습니다.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사소한 기능들이 좀 좋아졌고요. 아, 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네요. 이 영상이 드디어 생겼잖아요, 6에서. 영상이 드디어 생겼다는 게 약간 좀 감격스러우면서도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기니까 기존 스튜디오 1 기능이랑 합쳐져가지고 시너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크래치 패드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스크래치 패드라는 기능이 원래 스튜디오 1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커스텀 UI를 하는 바람에 기능이 없어졌군요. 완료를 바꾸고 이 우상단에 요렇게 약간 테트리스 블럭 같은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얘를 뭐 스크래치 패드 추가로 하시면 옆에 별도의 약간 연습장 같은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넓혀가지고 뭔가 이거를 지금 악기를 제가 찍어놓은 게 없어서 예를 들면은 구성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곡 쓰시다가 많이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B 파트가 앞에 있고 B1 다음에 바로 B2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거 별로야 다시 원래대로 가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기능이었어요. 연습하는 공간 느낌으로 있었는데 얘를 영상에 써도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따로 이제 비디오스라고 스크래치 패드를 저장해 왔는데 보시면 영상을 이미 미리 스크래치 패드에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던져볼게요. 약간 그 풀 느낌으로 이렇게 던져서 한번 보죠. 보코더가 보코더 뺄게요. 빼고 지금 스냅이 맞죠?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영상이 탁탁탁 시작점이 걸리면서 스냅이 맞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복사도 되고요. 차라리 잠실 쪽에 아파트나 판교 쪽에 땅을 사요. 이 말만은 전할 거야. 2013년에 60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 해가 늦게 뜨잖아요. 해를 이 시작점부터 띄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스튜디오 1에 원래 오디오 트랙에 이 기능이 있어요. 이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알트, 맥 기준으로 커맨드 옵션 누르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뭔가 시작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비디오에서도 똑같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보시면은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썸네일 밑에 프레임 번호가 있어요. 지금 5프레임, 6프레임, 7프레임 이렇게 수가 움직이는데 이제 영상이 되게 이게 타 DAW와 비교해도 영상의 어떤 이 프리뷰가 되게 빠릿빠릿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전체적인 제 편집 상황을 건드리지 않고 요 이벤트 안에서 시작점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를 뜨는 그 시점부터 그 프레임부터 잡아서 해가 한 44프레임, 45프레임에서 뜨는 거 같죠? 잡고 이제 바로 해 뜨게. 남들처럼 용돈 한 푼 못 드리는 아들 놈은 내시란 말도 못해요. 제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바운스 하는 법은 똑같아요. 스타트 엔드 마크 잡고요. 이제 송에서 익스포트 갈 때 이제 믹스다운 익스포트가 아니라 비디오 익스포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퀵타임 비디오 MOV겠죠? MPV, MP4 다 지원을 하고요. H264나 다른 코덱도 지금 맥이라서 윈도우는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영상을 잘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비디오 에디터가 생겨서 되게 기분이 좋고 보시면 비디오 트랙에 이 폴더 모양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비디오에 원래 붙어있는 오디오 있잖아요. 뭐 프록시 오디오라든지 비디오에만 붙어있는 오디오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따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A 땡사 그 DAW를 자꾸 말씀드려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 DAW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냥 또 개별 트랙으로 생성이 되는데 얘는 뭔가 비디오에 종속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딱 주면서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나름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 안 드린 기능이 스팟 옵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뭔가 이벤트를 녹음을 하거나 편집을 하시다가 이게 실수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한참 까먹다가 다시 듣다가 뭔가 이상하다. 기타가 틀어졌다. 이러면 이걸 돌리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막 맞추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벤트 가셔서 기점으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원래 자리에 갖다 붙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오작동을 했네요. 이게 옛날 거로 작업한 거라 여기다가 한번 녹음을 하나 떠서 얘라고 가정할게요. 얘를 했다가 틀어졌어요. 틀어졌는데 잡고 이벤트에서 기점으로 이동하면은 원래대로 갖다 붙습니다. 원래 자리로. 그래서 아무리 틀어져도 더 이상 이제 에디트락 같은 걸 타임락 에디트락 걸지 않아도 얘의 원래 자리가 이벤트 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클릭 이벤트 기점으로 이동 하시면은 원래 자리로 갖다 붙습니다. 사소한 기능인데 좀 편의성이 좋아진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쉬지 않고 따따따따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서 지금 여기에는 스튜디오 원 플러그인 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걸 하나 걸어볼게요. 원래 이제 이건 애플 기본 필터인데 원래는 이 마이크로뷰라는 게 있었습니다. 믹스에 눌러주시면 프리소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상황을 믹스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조그만 마이크로뷰가 떴거든요. 근데 오로지 스튜디오 원 플러그인만 떴어요. 프리소너스 플러그인들만 이 마이크로뷰를 지원을 했어가지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드 파티 플러그인들도 요 AU 필터 같은 애들도 마이크로 뷰를 지원을 합니다. 조그맣게 볼 수 있는 뷰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클릭하시면 마이크로 에디트 파라미터 설정이라는 창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걸 내가 쓸 건지 그러니까 자주 쓰시는 서드 파티 플러그인들이 있으시면은 요거를 조정하셔서 내가 주로 쓰는 기능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또 사소한 기능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지금 스튜디오 원 6의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참, 그리고 스피어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프리소너스 스피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이 구독화되고 있는 이 세상인데 프리소너스도 구독이 있어서 구독을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프리소너스 스튜디오 원 일단 무료로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가 프리소너스에서 제공하는 이펙트라든지 루프 같은 게 많이 제공이 되고 또 클라우드 공간도 30GB 제공이 되는 뭐 그런 서비스인데 만약에 스피어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안 쓰시는 분들도 요 믹스 FX 한번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콘솔 쉐이퍼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런 친구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요 채널 화면에서 믹스 화면에서 이 버스 채널에만 이 믹스 FX라는 게 생겨요. 믹스 FX 여기 있죠? 지금 제 버스에만 이 믹스 FX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거는 순간 이 버스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 트랙 채널들이 하나의 콘솔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밍이 되는데 약간 논 리니어하게 서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콘솔 쉐이퍼를 걸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올릴 수 있게 내시란 말도 못해요. 제발 노이즈도 줄 수 있고요. 지금 히스가 살짝 전 너무 믿고 그리고 크로스톡이라고 해서 이제 채널 사이에 그 어떤 전기가 뭐 너무 세거나 해가지고 서로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재현을 하더라고요. 살지 마라. 얘를 100으로 올리면 지금 솔로로 얘만 트는데도 이런 게 막 새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기능인데 이게 콘솔 쉐이퍼가 기본이고 만약에 필소스 스피어 구독하시면은 여기에 CTC1이라고 해서 리브 콘솔이라든지 그 EMI 뭐 커스텀 이런 것들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브릿 콘솔, 그래서 SS 땡 콘솔 따라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 못난 아들 용서. 재미있는 기능인데 이게 좀 기능이 숨겨져 있어서 스피어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 상주에 있을 테니까 뭐 개별적으로 뭔가 궁금하신 것들이나 하는 분들은 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들 많이 깔려 있잖아요. 만져보시면서 구경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스페셜리스트 한치였고요. 오늘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